안녕하세요. RF공학 현장형 이론교육 강사 도경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RF 이론 관련하여 수업을 하였으며 이번 시간에는 계측기 교육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RF 계측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사용 방법, 두 번째로 RF 계측기 시그널 제너레이터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RF 계측기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교육, 마지막으로 RF 계측기 연동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 제조사가 크게 안리츠, 그리고 에즐런트지만 지금은 키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키사이트, 그리고 노데스바르처,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제조사는 노데스바르처가 되겠으며, 기존에 사용했던 에즐런트 또는 키사이트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사 내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에즐런트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명은 E5071C라는 장비이며 네트워크는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가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9kHz에서 8.5GHz까지인데 일반적으로는 6GHz까지 된 장비가 있으며 8.5GHz, 그리고 10GHz, 그리고 26.5GHz, 40GHz,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 5017C라는 이 장비가 만약 새 제품이었다면 약 8천만원에서 1억가량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장비 교육이 왜 필히 중요하냐면 이 RF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워낙 대부분 1억이 넘거나 1억의 언더가 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장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도 됩니다. 이 장비는 구성은, 네트워크의 장비의 구성은 네트워크 계측기 장비, 그리고 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 켈킷, 그 두 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켈킷에서는 타입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피메일, 그러니까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거는, 메일은 말 그대로 순놈, 커넥터 타입이 침이 있는 순놈이고, 피메일 타입은 암놈, 그러니까 침지가 없고 홀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가 여기 보시면 예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되는 이 케이블 양쪽에 있으며 포트 1과 포트 2에 있으며 하나의 디바이스 측정을 하기 위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이, 장비 내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되는 케이블, 말 그대로 하나의 변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변수를 요 중단에, 이 내가 원하는 하나의 디바이스 외에 여기 시작과 끝나는 이 점에까지를 제로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 쇼트, 로드 관련된 항상 제로를 만들었을 때 이 고유의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에 대한 어떤 변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 우측 화면에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캘이 이 캘을 위한 어떤 매뉴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이 캘을 누르게 되면 화면 우측 정정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녹색 단자 프리셋이라는 거를 눌러서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캘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캘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포트 1과 포트 2 이렇게 계측기의 모든 장비는 그 옐로우 노란색으로 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이 경고 표시는 이 값의 외에 들어갔을 때 이 장비는 손상 또는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번의 실수가 이 8천만원 고가 장비가 파괴되고 또는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리하면 보통 못돼도 5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6dBm 여기에 20 플러스 26dBm이라는 큰 입력이 들어가면 이 장비는 손상이 간다는 뜻이고, 또한 DC가 35V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 장비는 손상이 간다는 겁니다. 요거를 유념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셋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요 캘을 누르게 됩니다. 캘을 누르고, 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이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캘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게 캘리브레이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캘 같은 경우는 오토캘이라고 해서 그 장비를 쓰면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되는 아주 편한 장비입니다. 단 가격이 비싸서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캘리브레이션, 일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의 명칭은 85033이라는 캘킷이기 때문에 이 세팅을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 캘리브레이션의 선택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리스폰스, 뭐 쇼트, 그리고 오픈, 그리고 뭐 원포트 캘, 원포트 캘이라는 거는 여기 포트 1, 포트 1만 캘해서 보통 포트 1 캘을 하는 경우는 안테나를 측정할 때 캘을 합니다. 일반적인 디바이스는 원포트와 투포트 풀 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투포트 캘이 있습니다. 지금 투포트 캘을 진행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포트 캘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리플레이션, 그리고 트랜스미션, 아솔레이션 이 세 가지 기능의 선택을 통해서 최종 캘리브레이션을 완벽하게 종료합니다. 이 첫 번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포트 1, 이 포트 1과 포트 2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포트 1에 제일 먼저 오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OSL이 있는데 O는 오픈을 뜻하며 S는 쇼트입니다. L은 로드. 그래서 원포트 케이블에 오픈을 커넥을 한 다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오픈이 캘리브레이션 됩니다. 두 번째로 쇼트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쇼트를 하게 되면 쇼트에 연결하고 클릭하게 되면 쇼트가 됩니다. 또한 포트 1에 로드를 연결하고 클릭하게 되면 로드가 세팅이 됩니다. 요 세 가지 포트 1에 오픈 쇼트 로드, 그리고 포트 2에 오픈 쇼트 로드를 완료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트랜스미션, 포트 1과 포트 2에 말 그대로 수루, 그러니까 접촉이 되게끔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면 포트 1과 포트 2가 수루가 됐느냐 얘기입니다. 수루를 시키고 연결을 시키고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형상은 S21, 그러니까 이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잘 됐다는 뜻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S21 같은 경우는 제로, 이 그래프상에서 제로, 그리고 S11 같은 경우는 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너스 30dB 이하면 되지만 무한대죠. 그러니까 반사가 없이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예제로 캘리브레이션을 내가 했는데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트 1과 포트 2에 오픈을 시켰을 때 결과를 보면 됩니다. 오픈이 되면 포트 1에 신호가 나왔다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프와 반대로 S11 같은 경우는 전반사가 되고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나왔다가 전반사,
전체가 신호가 리턴 되기 때문에 0에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S21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S11과 S21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뒤에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력이 원포트에서 원포트, 원포트에서 투포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21이라는 얘기는 원포트에서 투포트로 되는 전달되는 크기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신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보면 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S21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S21은 오픈 시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는 정상적으로 수루가 잘 됐을 때는 S11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아이디얼 케이스, 전혀 반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S21 같은 경우는 제로선에 있기 때문에 S21 제로선에 있기 때문에 로스가 없이 이 전체가 0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항이 잘 됐으면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일반적으로 로그 스케일, 아까 조금 전에 보신 dB 값으로 볼 수 있는 로그 스케일, 그리고 신호의 라인의 길에 따라서 페이저, 수업을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사인이 있습니다. 한 주기죠. 여기가 0,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180도, 270도, 여기가 360도. 말 그대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이 지점이 4분의 람다라고 합니다. 4분의 1 람다. 그리고 뭐 이렇게 람다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4분의 람다에 따른 90도면 아마 페이저를 보게 되면 90도의 어떤 딜레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배우신 스미스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스미스 차트의 S1넛, 지난번에 제가 수업했을 때 50옴,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50옴은 1이다. 1은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이 노란색 S1넛이 요 지점에 가 있죠.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쇼트 오픈. 요 노란색 이 선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쇼트면 오픈이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25옴이면 여기고 25옴, 만약에 임피던스를 25옴이었다. 이 노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트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다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잘 됐을 때 S21은 제로, S1은 마이너스 무한대, 요 크기가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를 측정할 때 여기 신호가 포트 1에서도 신호가 나오고 포트 2에서도 신호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디바이스 DUT라고 보통 합니다. DUT. 자, 여기가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신호가 중폭기가 있는데 여기 케이블 연결되겠죠. 이제 포트랑 또 이런 포트 연결되겠죠. 여기서 원포트에서 투포트에 가는, 만약에 여기가 이득이 게인이 30이라 합시다.
30dB. 30dB. 여기서 입력이 여기 0dBm이라고 글자가 좀 여기 0dBm 나와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0dBm 입력이 들어갔다면 출력이 30dBm이겠죠. 30dBm은 1W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0dBm은 1mW. 그러니까 dBm 단위가 mW 기준이라고 했고, 0dBm은 1mW. 그리고 30dBm은 1W, 50dBm은 100W. 이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26dBm 이상 가면 잠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0dBm 온된 상태에서 만약에 디바이스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 포트로 26dB 이상 들어가겠죠. 그럼 전기는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 여기에 dBm 값을 마이너스 30dBm 을 바꿉니다. 클릭해서 세팅해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들어가면 나오는 출력 0이겠죠. 여기에 손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레벨을 낮추고, 두 번째는 여기가 RF를 온오프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그래프는 ON이 됐을 때, 이 그래프는 OFF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dBm 값을 낮추고 OFF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본 다음에 ON을 하게 되면 장비에 손상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까 장비가 있고 케이블이 나왔어. 캘리브레이션 할 때도 여기에 연결하는 커넥, 그러니까 어댑터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품의 명칭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요거는 형상은 SMA, 이게 요 사이즈가 보통 SMA라고 합니다. SMA 사이즈는 3.5mm 텀입니다. 텀이라는 거는 55의 임피던스를 가진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단에 터미네이션 시킬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전반상이 나지만 얘랑 터미네이션 연결되면 라인이 전반사가 없이 100% 전달되는 터미네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SMA 3.5mm 타입이 여기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외곽에 그라운드 실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유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타입이면서 흰색 같은 유전체가 들어있고요. 중간에 동심이 있습니다. 이 동심에 심지가 있으면 말 그대로 순놈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놈이면 피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순놈, 얘가 암놈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SMA 3.5mm 메일 투 메일, 그러니까 여기도 메일이고 여기도 메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름을 메일 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입니다. 영어 투, 메일 투 메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얘는 수루인데 얘는 SMA 3.5mm 피메일 투 피메일, 그러니까 피메일 투 피메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할 때 케이블이 메일 투 메일이기 때문에
수루 시켜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제가 피메일 투 피메일 수루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기는 피메일, 여기는 메일. 그러니까 메일 투 피메일. SMA 3.5mm 메일 투 피메일이라고 하면 이 액세서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 쓸 때 단자랑 똑같습니다. 얘 타입을 우리가 BNC라고 합니다. BNC. BNC 타입이라고. BNC 타입이고요. 반대쪽은 SMA 피메일이겠죠? 3.5mm.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덩치가 큰 원통이 큰 게 있습니다. 얘는 타입이 뭐냐? N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원통이 큰 거는 N 타입, 작은 거는 3.5mm SMA, 그리고 이런 형상을 가진 거는 BNC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SMA 3.5mm의 메일 투 N 타입 피메일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SMA 3.5mm 피메일 투 N 타입 피메일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SMA 메일 심지가 있다고 했죠. 메일 투 N 타입, 여기 보면 심지 보이죠. 심지 보니까 메일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MA 피메일 투 메일, 얘는 수루, 그러니까 N 타입 피메일 투 피메일, 얘는 N 타입 메일 투 메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텐이라고 하는 건데 감색입니다. 감색이 A-T-T-E-N 어텐 감색이는 어디에 쓰느냐. 아까 캘리브레이션 할 때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러한 디바이스가 있을 때 아까 입력을 조정한다고 했죠. 제가 입력을 마이너스 30dBm에 RF로 온오프 하는데 이 출력단에 우리가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을 낼 수 있는 게. 근데 이 디바이스가 엄청난 출력을 내고 있어. 그랬을 때 이 뒷단에다가 어텐을 사용을 해서 감쇄를 한번 시킵니다. 그럼 감쇄가 되면 여기서 데이터가 틀리지 않겠냐라고 있는데 기능 중에 그 데이터 메모리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쇄되는 게 만약에 우리 캐리했을 때 제로였다, 30dB 어트를 썼다, 그러니까 30dB 감쇄가 일어났다 하면 여기 뭐 10, 20, 30이 떨어지겠죠. 이 값에 데이터 메모리를 하게 되면 실제는 감쇄되고 있지만 여기에 교정이 돼서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 쓰는 거고, 얘는 특수 제가 지금 5G 하고 있는 건데 3.5mm가 쓸 수 있는 한계는 DC에서 DC2 26.5기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6.5기가 이상 뭘 써야 되느냐? 3.5mm가 아닌 2.92mm라는 조금 더 작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왜 작아지냐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세한 영향에서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 자, 다음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한 다이폴 안테나의 하나의 예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주는 이유는 제가 한 8년, 10년 전에 제 수업 듣던 학생이 실제로 뭐 삼성일이 무슨 사업부에 들어갔지만 그때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 당시 때 지금은 사실은 안테나가 우리가 육안상 보이지 않는 인테나폰 말 그대로 핑만 안테나에서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인데, 우리 과거에 보면은 다이폴 빼서 쓰는 안테나 있잖아요. 그 빼서 쓰는 안테나가 썼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면접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만약에 안테나가 부러졌다 이거죠. 부러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가 설명준 요런 것들을 설명함으로 해서 가산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케이블,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타입을, 제가 설명드리는 타입을 구글에 치면 제품명이 다 나옵니다. 한번 서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F04라는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단면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외형은 그라운드고요. 실딩. 그리고 여기에 흰색 유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심이 있겠죠? 그 동심 요선입니다. 동심. 그리고 흰색이 보이죠? 이게 유전체고요. 그리고 외형 실드가 되어 있고요. 자, 동심에 하나에 제가 와이어를 이렇게 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 이렇게 땜을 했습니다. 이 각은 얘와 얘 각은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테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그래서 이 제가 임의의 길이 아마 이게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2.5기가 그러니까 2.5기가 대역에 2.5기가 대역에 4분의 람다가 되는 90도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실제 길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cm 될 겁니다. 3cm 정도. 그랬을 때 이 폴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빠지는 점이 생긴다는 거죠. 뭐 또는 널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을. 이 포인트가 2.5기가 돼요. 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기가에 4분의 납니다. 3cm라고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니퍼, 그러니까 가위라든지 커터를 내가 잘랐다.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 해서 잘랐다. 없어지고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 폴점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시프트합니다. 더 짧게 잘랐다. 그러면 이 폴점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고주파로 가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만약에 이 길이가 더 이만큼 길다. 그러면 신호는 폴점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 부분을 안테나 설계할 때 그래서 보통 안테나 설계할 때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으면 안테나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가 높으면 안테나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설계한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탐지기에 사용하는 안테나입니다. 다이폴. 그러니까 이 다이폴 안테나는 앞에서 보면은 제가 이 동심, 그러니까 여기 유전체 보이죠? 흰색. 그리고 외형 실드 그라운드. 그리고 이 실드 그라운드는 여기 땜이 되고 앞면입니다. 그리고 이 동심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뒤집어서 했는데 실제로 이 얘는 뒷면입니다. 한면 기준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지만 얘를 뒤집었을 때는 같은 형태로 보이는 것 뿐이지 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바텀은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고 그라운드에 패턴이 있고 동심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주파수는 광대역 다이폴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5기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캘리브레이션은 8.5기까지 8.5기까지 성능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테나는 마이너스 10dB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0dB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사 패턴에서 뭐 방향이라든지 이건 실제 측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사되는 특성을 봤을 때는 요런 형태를 나오면 아 이 안테나는 2.5기가에서 8.5기가까지 되는 초광대역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설계하는 기법에는 PCB가 에폭시라고 해서 좀 하드 타입, 그러니까 유전율이 입니다. 유전율이 4.5, 뭐 4.
4.34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PCB 사양에 따라서 이 패턴의 형상이나 크기는 무조건 달라집니다. 55 임피던스도 달라지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아날라이저가 T-정션 디바이더라고 해서 군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포트 1, 그러니까 포트 1이죠. 포트 1에서 포트 2, 포트 3. 그러니까 T-정선이라는 거는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쓸 수 있으나 두 포트 간의 아솔레이션. 그러니까 이 신호가 사실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T정선의 가진 능력은 광대역이나 이 신호가 서로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임피던스가 에폭시 PCB가 50옴, 50옴은 그러니까 여기에 에폭시 PCB를 수치로 계산한 게 있는데 계산하게 되면 EW 그러니까 위드스가 2.88mm인가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2.88이겠죠. 두께가. 그리고 여기는 35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죠.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패턴이 커집니다. 쇼트에 가까우면 말 그대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까지가 35옴에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4분의 람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기가 대역에 제가 4기가 대역에 4분의 람다 되는 지점에 35옴을 가지는 임피던스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5, 55. 그렇게 했을 때 네트워크 측정하게 되면 DC에서부터 6기가까지 사용이 되는 디바이더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력이 제로 dBm이 들어갔다. 여기는 마이너스 3 dBm 되겠습니다.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3 dBm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33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면 합이 돼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3dBm 얘기했었죠. 3dBm 증가할 때마다 2배가 간다. 그리고 10dBm 증가할 때마다 곱하기 10배가 된다. 그리고 곱하기 2배죠. 그러니까 3dBm이 제로가 되면 파워가 2배가 된다는 곱하기 2배. 그리고 반대로 가면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스펙트럼 그리고 시그널 소프 설명을 하고 분배기 관련해서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